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호일 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호일입니다. 오늘 오실 때 다 저를 이용해서 오셨을 겁니다. 차 오일 없이는 운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권오일입니다. 우리 이제 특수교육이라 그러면 굉장히 특수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특수교육에 대한 뭐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특수교육은 절대 특수하지 않다라는 거. 법적으로 따지면 특수학교 교사들은 일반 교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일반 교대에서 배우는 그 법적인 일반 학점을 다 따고 특수교육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등은 마찬가지고 일반 교육을 하지 않고 특수교육을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일반 교사 자격 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과정들 특수교육과는 그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특수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혜택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 교육에서 보면은 몬테소리 이름 빼버리면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유치원 교육에서 몬테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원래 특수학교 교사예요. 그 몬테소리라는 특수교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일반 유치원 비장애 아이들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특수아동을 위해 장애아동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한 것이 그는 그대로 일반 아이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마 오실 때도 아마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셨을 건데 엘리베이터를 왜 처음에 개발했냐면은 지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건물로 2층, 3층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연구한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 연구해서 한 것이 엘리베이터인데 누가 더 많이 이용합니까? 비장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상버스 요즘 이제 처음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시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답변이 뭐였냐면 저상버스 한 대 가격이 얼만데 그 비싼 걸 서울 시내 장애인이 몇 명 된다고 그 비싼 버스를 사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에요. 임산부들이나 또 어르신분들이나 또는 뭐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자칫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몇 명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고 갖추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것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미국 같은데 우리 학교에 전학원회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전학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 학생이 하나 있으면은 교사가 4명이 붙는 학생 1명당. 그냥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지면은 엄청 낭비 아닙니까? 장애 학생 하나에 4사람이나 봉급을 줘야 돼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장애인 1명으로 인해서 4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직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제가 달리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나 또는 좀 기능이 좀 우리 일반적으로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은 특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 교육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장애인이나 또는 어려운 학생들, 또 이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교육은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2m 높이의 천장에다 바나나를 내달아 놓고
저 바나나를 따먹으라. 근데 키가 180cm 학생과 120cm 학생 두 명을 놓고 저걸 따먹으라고 했을 때 180cm 학생은 그냥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손 들어서 따먹으면 돼요. 근데 120cm 학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면 180cm 키의 학생은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아서 따먹는 게 아니고 120cm 학생은 능력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못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기능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0cm 학생은 모범생이고 우등생입니다. 그리고 120cm 학생은 아주 열등한 아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아이로 이렇게 지켜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120cm 학생도 180cm 학생과 똑같이 쉽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120cm 학생에게 60cm 판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서 따먹으라면은 120cm 학생도 60cm 판에 올라서 따먹으면은 180cm 학생과 똑같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특수교육이든 일반 교육이든 저는 우리가 그 기능이 좀 뭐 부족하거나 이런 그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60cm 판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서 그 아이만 탓하고 그 사람만 탓하게 되면은 120cm 학생은 무능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그 2m 높이에 있는 천정에 있는 바나나를 못 따먹습니다. 60cm 판을 만들어 준다면은 쉽게 따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60cm 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랑과 이해, 존중이라는 말이죠. 뭐 사랑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해라는 말이 영어에서 뭐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under는 아래라는 말이고 stand는 서다는 말인데, 이 아래와 서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understand, 이해입니다. 그 이해는 상대방 보고 한 계단 밑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보다 먼저 내가 한 계단 밑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이해예요. 자기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상대방 보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상충되니까 자꾸 싸우고. 그래서 그런 그 understand, 내가 한 계단 밑에 서는 거, 이런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존중이란 말, 그런 이야기에서 어느 노부부가 두 어르신이 이제 평생 살다가 연세가 80이 다 돼가시는데 황혼 이혼이라 그러죠.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식당에 가서 삼계탕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헤어지려고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 그 영감님이 어쨌든 막상 헤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것도 많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날개를 떼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닭날개를 받자마자 막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평생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뭐냐,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닭날개다. 근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한테 강요를 했다. 그건 이제 상대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강조를 한 거죠. 그건 존중이 아니죠.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는 건데, 존중받는 느낌이 있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똑같은 힘든 일도 기쁘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아내가 남편이 정말 맨날 뭐 해라 맨날 집에 오면 양말은 어떻게 개놔야 되고 난방은 어떻게 다리가 어디에다 걸어놔야 되고 다 그걸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어쨌든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내가 내 평생 이제 결혼은 절대 없다, 남자를 절대 안 만난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참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짐 정리하다가 전 남편이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걸 딱 적어놓은 그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한참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 남편 그렇게 싫어가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던 그 남편한테 하던 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 전 남편, 근데 그 전 남편한테는 내가 죽어도 다시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은 자기를 너무나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저부터도 원인을 남에게서 나한테 찾으려기보다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죠. 어느 남편이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20m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내 테스트를 해보려고 집이 20m까지는 안 되니까 저쪽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쪽 구석에 와가지고 딱 묻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을 거야? 대답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 걱정되고 중간쯤 가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뭐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덜컥 걱정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등 뒤에 가가지고 다시 물어요. 여보, 오늘 우리 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화난 얼굴을 확 째려보면서 수제비 먹는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했잖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가 있는 게 자기 건강에 자기 아내가 이상이 있는, 자기 아내는 처음에 물었을 때 이미 대답했어.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남한테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 거죠.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바로 입구에 옛날 그 니나노 술집, 요즘은 그런 데인데 그 젓가락 두드리고 노래 부르는 집 있잖아요. 니나노 술집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 뭐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막 온갖 젓가락도 술집에서 노래가 시끄러우니까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한번 광고를 합니다. 온 교인들에게 앞으로 저 술집이 빨리 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 시간마다 저 술집 빨리 망하라고 했는데 2달 뒤에 망했어요. 이제 망했으니까 보따리 싸고 갔죠. 아주 술집 아줌마는.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은 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기도해서 나 망했다. 이제 재판장에 목사님 대신에 이제 장로가 한 사람이 계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술집 아줌마한테 왜 망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 그 이제 교회 장로한테 인정하냐 그러니까 장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서 망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재판 끝나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술집 아줌마 믿음 있음, 교회 장로 믿음 없음. 술집 아줌마는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믿고 있고 교회 장로는 절대 기도한다고 망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제 잘못입니다. 이게 여성의 심리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하와이에서 더 떨어진 어느 무인도 섬에 구살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워낙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 야 네가 그동안 나를 그렇게 잘 믿었으니까 뭐든지 한 가지 이야기해라. 무조건 다 들어준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그럼 이 섬에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큰 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 큰 거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여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려면 야 그냥 다리 놔줄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도 그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철칙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제일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유, 연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시킨 대로 사면 돼요. 그냥 하나 그럼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군대에 가면은 이는 건데 몸이 고달파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피곤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때리면 맞고 하라고 하고. 근데 고참되면은 뭐 온갖 머리를 굴리고 막 중대가 내후반이 어떻게 돌아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간부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며칠 잠이 안 오고 막 기분이 찝찝한데 이대변 때 그런 거 없거든요.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편해요.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제일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그냥 하락하면 하고, 어제는 저거 하락했는데 오늘 그거 왜 그거 했냐고 또 변덕이 있으면 오늘 안 하면 되고, 그걸 어제 하락해놓고 왜 오늘 못하게 하느냐.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지금 27년 때인데 결혼한 지 진짜 한 번도 안 싸워봤거든요. 이게 한 번도, 왜냐면 겁이 나니까. 진짜 한 번도 안 싸워봤고,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 저라고 화 안 납니까? 그래. 화가 날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버려요. 밖에 나가서 5분, 10분만 바람을 쐬다 보면은 이 화가 풀어진 상태에서는 10번 중에 9번은 화 풀어지고 나면 왜 이걸 가지고 내가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혹시 화날 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신기해. 분명히 화가 났어. 근데 한 5분, 10분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다 보면은 왜 화났는지 제 스스로 이해가 안 돼. 이 건이 화낼 건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풀어졌지만 그래도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화가 풀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할 소리만 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당신이 말이야 옛날에도 어쩌고 누구한테도 어쩌고 이러면 이제 상대는 잘못한 걸 인정하다가도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뭐한데 니는 옛날에 뭐 안 했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제일 속 편하게 사는 거는 그 대신 저는 집사람 보고, 집사람은 저한테 화난 거 있으면 절대 참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여자들이 몸 싸우면 화병 생기니까 그냥 하루 10번이라도 퍼보라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무조건 그냥 잘못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아무튼 생존 비법인데, 예,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을 할 때 무슨 내가 큰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걸 만들잖아요. 뭐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동조성 실험이라는 게 있죠. 강남 사거리에서 실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청테이프로 입을 완전히 막고 팔다리를 밧줄로 꼭 묶어가지고 강남 사거리 옆에 인도에다가 사람들 많이 가는 데다가 딱 던져고 가버렸습니다. 가니까 막 사람 발부둥 치고 있는데 뭐 입은 막혀있고, 그러니까 지나간 한 사람, 처음 본 사람 이러고 그냥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어머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 하니까 그 많은 사람 동시에 막 이거 뜯어내서 줄 푸는 사람 119 신고하고 112 신고하고 막 금방 다 헤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으세요? 라는 그 한 사람의 발언이 그 아가씨가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NBA 농구 개막식가 대단하잖아요, 미국 농구가. 근데 유명한 가수가, 여자 가수는 나와가지고 자기 노래를 하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죠. 노래 하던 중에 자기 가사를 까먹어버렸어요, 이 가수가. 갑자기 당황을 하니까 누군가가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야유를 보내서 그러니까 동시에 그 수만 명이 야유를 보내니까 이 여자 가수가 다시 또 생각나서 꾹쭉 부르다가 이건 또 까먹어버리고 울면서 들어가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인데 얼음이다 보니까 이 여자 가수가 다른 가수입니다.
나오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겨우 멈추 서러가지고 하다가 당황을 했는지 자기 노래 까먹어 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중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다 아는 노래니까 그 노래 이어서 쭉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대합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축제가 돼버린 거죠. 그 노래 가사 까면 똑같이 농구 경기장에 그 사건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야유, 누구 한 사람이 야유를 보내니까 다 야유 보낸 거고, 이 동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그 동조성 실험에서 보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뭐지, 그 고양이 새끼가 하루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고양이 새끼 맞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는 자랑스러운 고양이 새끼다. 둘째 날 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진짜 고양이 새끼 맞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는 순수 혈통의 자랑스러운 고양이 새끼다. 그런데 3일째 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정말 고양이 새끼 맞나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 그래 개새끼. 다 제 잘못입니다. 일단 왜 영상을 우리가 그 효도,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보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은데 정말 그 부모님이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는 못 느껴요. 예, 그런 이 영상을 한번.
예, 이거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걸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정말 잘해야지. 지금 계실 때 또 남에게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누구한테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걸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좀 잘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맨날 후회하면서 나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매일 자세히 인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알면서 또 후회할 짓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것이 요즘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효를 이야기하냐 그럴 수도 있으나 이 효라는 것은 참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다라는 말이 하잖아요. 근데 기분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기운 기자에다 나눌 부자입니다. 기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서로 나누는 것이 기분이거든요. 자기 혼자 좋은 건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기분이라는 건 내 좋은 기운을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눌 때 그것이 기분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다는 말, 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질 인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하고 두 인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질다, 사람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하나만 있는 거 이렇게 두 이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기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한 힘이 얼마나 좋으냐, 참 강하냐 하면은, 박찬석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경북대학교 옛날에 총장했던 분입니다. 집이 경남 밀양에 아주 시골 동네에서도, 산골 동네에서도 오두막집 그러면서 옛날 보면 저희 어릴 때 꼭 동네 뚝 떨어져 있는 집 하나만 있는 인근에서 제일 가난한 집. 거기 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박찬석이라는 아이가. 그런데 밀양 시골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했죠. 그래서 대구 중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는 엄청난 거였죠. 근데 자기 동네에서 1등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꼴등했습니다. 아마 여기 해보신 분들은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칼로 싹싹싹 치우고 이제 점수 좀 조작하고 집에 그냥 두고 가고 혼나니까 칼로 아주 얇게 살짝 걷어내고 이제 볼펜으로, 옛날에 다 선생님들이 볼펜으로 쓰고 했으니까 점수 등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박찬석이라는 아이가 1등, 전교 1등을 만들어 가져간 거예요. 집에 꼴등한 걸 두고 가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작은 오두막집에 전 재산이 돼지 한 마리였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전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구 가서 1등 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먹었는데 이 박찬성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진짜 주먹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아는데 그 아버지가 전 재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니까, 그래 이 아들이
그때부터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되고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교수가 되고 아들 딸 낳았는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박찬석 교수가 그게 너무 가슴에 어그리가 맺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실토를 하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사실 제가 그때 1등 했던 건 하니까 아버지가 얼른 말을 자르면서 대다 애들 된다 고마해라 다 알고 있다고. 이 아버지는 처음에 걔가 거짓말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전 재산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아버지가 영리해가지고 이런 천하의 몹쓸놈 집에 가난한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 유학 보내는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사람도 애비한테 사기치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냈다면은 물론 사람 아기는 다 할 수 없죠. 뭐 더 잘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그 정도의 그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 믿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보고 쏘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특히 자식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거라면은 참 그 신뢰를 해주는 그런 힘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다르지만 슈바이처 박사하고 그 부인 헬레네 여사. 근데 뭐 슈바이처가 아마 너무 예뻐서 헬레네 했는지 이름이 헬레네인데 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이 사람은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뭐 다 워낙 그 실력이 있으니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헬레나라는 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 결국 사랑을 택하게 될 것이다. 뭐 워낙 두 사이가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슈바이처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헬레나에게 난 아프리카로 떠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헬레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당신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바로 간호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고 헬레나 여사는 그 다시 전공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간호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미개한 지역에서 평생을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술을 전부 그렇게 그 계몽 활동한 거죠. 이게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이제 어떤 사랑이든 이런 그 헌신과 희생 또 배려가 함께 해야 이제 그 사랑이 빛이 난다는 건데 뭐 선생님이 그런 어떤 글짓기를 간단하게 하라고 이제 배려에 대한 글짓기를 하라고 그러니 나는 제목이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얘가 답을 쓰면서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친구를 배면은 난 상처가 나고 나는 감옥에 갔다. 그래서 난 절대 친구를 배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굉장히 그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하냐면은 그게 위대해요. 근데 아무 그때 전쟁 우리 돌이켜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순신 위대하다 이래만 생각하는데 자 그때 외군들이 우리는 뭐 전쟁 영화나 임진왜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외군들이 별거 아니게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100년간 전국시대입니다. 일본 전역이 100년 동안 계속 전쟁에는 프로 선수들이에요. 이 일본 군사들은. 더구나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그야말로 귀신들입니다. 평생을 어릴 때부터 칼 휘둘고 배 타고 싸우고 이게 100년을 전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끌어모아 가지고 조선으로 쳐도는 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조선 수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부들이고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칼자루 한번 휘둘러 본 적 없는 진짜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을 끌어모은 거고 13척의 배로 뭐 330척에다 133척이다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적게 잡아서 133척이라고 가정하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13척의 배가 비록 작은 숫자라도 평소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 호흡을 맞추던 게 아니고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던 거 끌어모으다 보니까 12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새로 만들었고 이 13척을 가지고 고기 잡던 어부들 그 다음에 농사 짓던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23전 23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짜 불가능할 것처럼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가능한 첫 힘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내가 이 군사를 가지고서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한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에바다 학교 보통 이제 처음 들으면 이제 에바다 학교 그러면 사람들이 에바다 그러면 산부인과로 오해를 해요. 에바다로. 그 산부인과는 아니고 옛날에 그런 전화가 실제로 왔었어요. 오래 전인데 누가 교무실로 전화 와가지고 산부인과는 아니 왜 산부인과로 생각하니까 에바다 어쩌고 그래요. 진짜 산부인과면 설마 이름을 에바다라고 지키려고 대구 그 대구대 부속 특사학교 농화학교인데 거기인데 영화학교거든. 대구 영화학교. 가끔 배우 지망생들이 전화하니까 영화학교 이렇게 영화. 아무튼 제가 그 탁구를 제가 사실 그 전에는 2015년 이전까지는 그 올림픽이나 농아인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대전 제가 탁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계속 애들 지도해가 데리고 다녔었는데 2015년도 아시안 게임 할 때는 제가 이제 국가대표 총감독을 해서 그 요번 지난달에 그 터키에서 세계 농아인 올림픽 할 때 이제 경기 지도 단장으로 갔다 왔었는데 이 탁구를 에바다도 탁구가 지적 장애 2급 김창기라고 얘 지금은 이름 쓰고 읽고 하는데 그때 일반학교 전국 소년체전이 최고 엘리트 대회잖아요. 장애인 대회 말고 일반학교 전국 엘리트 소년체전에서 준수했어요. 지 이름도 못 쓰는 애가. 근데 그리고 그 청각장애 여자의 김서영이라고 그 저기도 나왔죠. 그 강호동이 뭐죠 스타킹 거기에도 우리 애가 나오고 했었는데 얘는 청각장애 탁구는 눈 50% 귀 50%라는 거 이야기할 정도로 귀가 중요한데 청각장애 못 듣잖아요. 근데 일반학교 전국 학년별 랭킹 1위였어요. 이게 그래서 뭐 신동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언젠가는 세계 스포츠 역사를 저는 다시 쓴다 그래요. 이게 우리 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말고 우선 1차적으로 장애인 올림픽 우승이 목표지만 언젠가는 일반 올림픽을 제패할 거다. 그래서 세계 스포츠를 다시 쓸 거다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몇 해 전에 그 한면 전체 이렇게 우리 탁구 낼 때 기사 낼 때 기자가 저한테 가능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가능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다. 내가 믿으니까 시작하는 거다. 안 믿으면 애초에 시작 안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나는 그거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그게 증거라고. 이때 그걸 좀 중요하게 다뤄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교육부 장관기 전국 농학교 그 뭐지 농구대회 갔었는데 그때 우리 에바다 한창 뭐 비리자당하고 싸우고 이럴 때라 가지고 연습도 못했는데 어쨌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우승 후보 학교하고 첫 게임 붙었는데 당연히 졌지요. 이제 지고 나와서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광주에서 할 때 전화를 했습니다. 아 교사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겼냐고. 아 이기긴 이겼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는 이겼는데 아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겼거든. 상대방이 이겨버려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광주 신문에 광주 시민의 소리가 그 광주 일간지가 있는데 그 기자가 제 옆에서 마침 그 농담을 듣고는 2면을 하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우리 에바다에 대해서 쫙 그 신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 증거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뭐
여유 있게 즐길 줄 알고 뭐 이런 게 뭐 에바다의 힘이고 좀뭐 자기는 안 풀어서 옷을 썼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뭐 지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항상 이겼다 그러거든. 누가 이겼냐고 물으면 이제 상대가 이겼다. 경기에서 제가 탁구 옛날에 선수 생활할 때 제가 이긴 경기에서는 농담이 아니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긴 경기에서. 제가 이긴 경기에서는 그 승률 100%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남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먹혀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근데 이제 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도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두 친구가 가면서 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담배 피우는 게 가능했냐? 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러고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나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야단을 쳐서 그러니까 야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갔다 올게 가가지고 목사님 담배를 피울 때도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사람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자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꺼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해결 방법 없는 일은 없어요. 단 우리가 그걸 못 찾고 포기하니까 그런 거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해결 방법 없는 일은 없어요. 이수신 장군이 13척 가지고도 진짜 오합지졸 같은 농사꾼들 데리고도 100년간 전쟁한 거대한 군을 이기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중간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든지 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힘을 빌리든지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 가끔 하거든요. 포기란 단어는 딱 김장할 때만 쓰라고 배추 포기해야 될 때.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 기술도 공부 안 시키잖아요. 졸업하고 경북 구미에 있는 인동이라고 낙동강 건너가면 인동장씨들 뭐 옛날 양반 어쩌고저쩌고 그 인동초등학교 탁구 일반학교 탁구 코치할 때인데 어쨌든 사표 내고 딱 75일 공부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때 학력고사 딱 75일 남겨놓고 사표 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체육 쪽에과 들어가려고 하루 5시간 운동했었고 그 외의 시간은 75일 공부해가지고 제가 점수 많이 받았어요.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우리 어른이 편지하셨는데 네가 대학 들어간 거는 우리나라 문교 정책 허점을 가장 잘 이용해서 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혹시 집에 수험생들이 있으면 참고로 하세요. 최소한 자기 점수보다 몇 점 더 밖에 안 되니까 뭐냐면 제가 연구했던 거예요. 사지선 옛날 사지선다인데 한 번만 망쳐 나오진 않거든요. 골고루 섞여서 그런 확률에 따라서 수학을 14년간 그 당시 13년간 나온 예비고사, 학력고사 문제집 갖다 사가지고 문제집부터 끊어버리고 뒤에 별책부로 정답란을 가지고 주판을 며칠간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확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혹시 구할 수 있으면은 1983학년도 수학 학력고사 수학 B형 답안지 갖다 놓고 112, 3344, 112, 3344 계속 반복하면 딱 50% 맞아요. 제가 연구해서 수학 문제집 펴지도 않고 답지만 갖다 놓고 시작부터 이것만 해가지고 50% 맞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112, 333444 3개씩 돌아가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암기 과목도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확실하게 아는 것만 쫙 적어놓고 그 아는 것 중에서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전문 용어로 겐토 짚어야 되잖아요. 겐토 짚을 때는 2번, 3번 이미 다 나왔어.
2번, 3번은 겐토에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이나 4번이야. 근데 2번인지 1번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1번이에요, 그거는. 그 4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세상에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면 포기만 안 하면은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특수교육에 대해서 뭐 특수교육 쪽 이야기하면 딱딱하기도 할 거고 어차피 일반 교육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말이 저희 가슴께 남겨져 있었거든요.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 있으시다네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넘기도록.